지금부터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보안 동향을 이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의 보안 동향 예측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다음에 국내 법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그 9월 30일 날이죠. 9월 30일 날 발효가 됐고 계속적으로 이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기업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체감되는 그 느낌은 굉장히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실제 뭐 몇몇 대부업체라든가 통신사에서는 그 범칙금과 과징금, 과태료 계속 이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뭐 우리 정도 기업 좀 수준에서 이걸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보다는 남보다 먼저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먼저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더 필요합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약에 행정지도나 뭐 행정감사가 온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없을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그런 행정지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오랜 그런 그 소송과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배상 문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좀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개인정보 수집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어떤 조직 같은 것들을 구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듯이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 방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술적 조치 방안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DB 암호화만 이제 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는데요. 사실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는 DB 암호화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은 그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적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계정이나 뭐 패스워드 관리, 뭐 권한 관리, 그다음에 로그 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접근 제어라든가 그 접근 권한에 대해서 어떤 이력을 남긴다든가 어떤 로그 관리 부분 이런 상당히 많은 그런 기술적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에서 지금 발표된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그 기술적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그런 대응 방안을 이제 이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2010년 보안동향 예측 두 번째는 2011년도에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은 이제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또 가상화 기술, 그다음에 모바일 요 세 가지 파트,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최신 기술들이 굉장히 도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이제 보안 위협이 2012년도에는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간단하게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이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실제 각각의 이제 파트로 서비스를 이제 할 때 요 중간에서의 어떤 개인정보, 금융정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유지돼서 이 각각의 서비스하는 파트들로 이제 이 딜리버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중간에서 얼마든지 탈취하거나 변조되거나 유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그런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들을 필요한 만큼 어떻게 이 서비스하는 주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지 그것도 클라우드 환경과 모바일 환경상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킹 환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관여자들이 있고 이 관여자들 사이에서 실제 보안 위협이 아직까지는 크게 드러나는 것들이 몇 건이 안 되는데
이제 올해에는 이제 좀 더 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이제 공격입니다. 저도 이제 소셜 네트워크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링크드인 등등 굉장히 많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환경이 있습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티니 URL인가 이제 BTLI 같이 이제 그 URL을 이제 줄여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URL 줄여주는 서비스를 보면은 그 URL이 악의적인 URL인지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그 정상적인 서비스인지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URL을 이제 짧게 줄이는 서비스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를 한다든지 이런 공격 기법들이 이제 2011년도에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2011년도에도 굉장히 더 많이 증가를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격자들도 이제 굉장히 그 경제적인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은 적은 그 시간을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기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2011년도에 가장 두드러졌던 거는 문서를 이용한 공격, 뭐 PDF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멀티미디어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한 공격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이제 2011년도에는 이제 자바 기반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특성이 이미 여러 가지 이기종 그 운영 체제에 이미 이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킨토시라든지 뭐 iOS, 그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리눅스 뭐 등등의 범용 유닉스, 윈도우즈 할 것 없이 자바가 돌아가지 않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악성 코드라는 의미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플랫폼을 따지도 않고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악성 코드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바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로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HTML5입니다. HTML5는 아직 스펙이 이제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드래프트 단계인데 굉장히 많은 그런 웹 브라우저에서 HTML5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채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HTML5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플러그인 방식으로 했던 많은 작업들을 HTML5 이 형식 내에서, 그러니까 HTML 코드만 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HTML5를 활용한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급증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성을 보면은 우선은 공통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공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통 플랫폼 기반으로 공격이 이제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제 멀티 플랫폼이라든가 멀티 디바이스, 멀티 브라우저의 위협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보안 예측은 이제 해킹이나 이제 크래킹 같은 것도 종래에는 이제 툴로 존재한다거나 이제 사람이 이제 존재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별명을 붙여봤는데 이제 클라우드도 이제 블랙 클라우드 같은 형태, 그죠? 그래서 악의적인 목적의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해킹 에즈 서비스 형태라든가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그런 해킹, 크래킹의 서비스화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제 블랙 서비스 허브 이런 것들의 등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해킹이라는 것이 도구나 뭐 어떤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서비스 구매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12년도에도 보면은 이제 본넷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좀비 PC가 이제 그 블랙마켓에서 거래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초적인 그런 그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2012년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본격화돼서 다양한 형태의 해킹, 크래킹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있었지만은 2012년도에도 뭐 마찬가지로 주요 기업의 산업 기술, 그 다음에 정부 기관, 그 다음에 기관 시설에 대한 테러라든가 사이버 테러, 그 다음에 해킹, 기밀 유출 등 같은 사이버 공격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전력적인 그 상황이 종래 이제 그 전통적인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먼저 사이버 공격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적국의 국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적국이라는 개념이 뭐 군사적인 적국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적국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뭐 위협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앞선 예측에 이제 당연한 결과긴 하겠지만은 각국의 사이버 무기 굉장히 증강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 중에 단초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스톡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지는 뭐 그렇게 얘기된 건 없지만은 외국의 외신들을 통해서 이제 봤을 때 그 미국하고 뭐 이스라엘의 사이버 무기였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실질적으로 사이버 무기에 대한 이 증강은 단순히 이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이제 굉장히 확보에 대한 경쟁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들, 그죠?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현재 패치가 없는 이제 그런 취약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패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공격을 하면은 이제 대응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의 그런 취약점들을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로데이 취약점을 얼만큼 더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취약점 DB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이버 무기를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동향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2012년도에 보면은 이제 고객분들도 보면은 이제 기존의 보안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제 국내 고객들, 국내 기업들도 보안에 대한 내재화 내지는 플랫폼화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신경을 쓸 것이다, 많은 도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기존에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벤트적으로 이제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보안 체계가 수립돼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단편화의 문제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이 보안 솔루션이 각각의 보안 솔루션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져서 이 사일로 형태로 이제 존재하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화되고 고립화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뭔가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뭔가 자동화된 그런 작업이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수작업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업무 생산성, 그죠? 보안이라고 측면에 보안이란 업무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안 운영하고 있는 그 비용, 코스트는 증가하고 이러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을 이제 맞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들은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얼마나 막고 있는지, 또 여기서 얼마나 보안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이 둘 사이에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투명한 이제 그러한 보안 체계 시스템이 현재의 문제점이라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얘기했듯이 보안을 내재화하고 플랫폼화함을 통해서 어떤 통합된 보안 시스템, 각각이 연계된 보안 시스템,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이루어내고요. 자동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보안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를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고객들은 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작으로서 보안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플랫폼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이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많은 고객분들의 어떤 요구사항,
요구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제 보안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12년도에 이제 보안 예측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IBM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그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IBM의 보안 철학. 그다음에 두 번째는 IBM의 보안 프레임워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IBM의 보안 철학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듯이 이제 보안이 이제 단편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서로 연계되지 않고, 굉장히 이 서로 간에 이제 시너지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느냐 보면은, 이 IBM의 보안 철학을 중심으로 보면은 굉장히 쉽게 그 해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IBM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Secure by Design입니다. Secure by Design. 사실 이 Secure by Design은 IBM의 2011년도 이제 보안 비즈니스하는 보안의 테마 주제였고요. 말 그대로 설계단부터 디자인, 설계단부터 보안을 고려하라라는 얘기를 첫 번째 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단부터 보안을 고려한다. 여기서 말한 설계는 여러 가지 설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적인 설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설계, 아니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등등의 모든 설계를 다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의 처음부터 보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보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단부터 하십시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Secure by Design은 이제 보안의 내재화, 이제 보안의 플랫폼화의 첫 번째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단지 IT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부터도 이제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함께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의 그런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뭐 개인정보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뭐 시스템이 다 구성된 다음에 뭐 DB를 암호화한다든가 이런 솔루션을 이제 도입할 게 아니라 설계단부터 이 시스템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암호화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아니면 인프라 단에서 내재화된 보안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좀 더 그 나은 접근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Secure by Design이고요. 두 번째는 워크로드 드리븐입니다. 워크로드 드리븐. 워크로드 드리븐은 뭐냐면은 업무 특성에 맞는 보안을 적용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업무 특성에 맞게. 저희가 그 국내 기업분들, 이제 고객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업무 특성에 맞는 보안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업무 특성 자체가 잘 파악이 안 될 뿐더러 이 업무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업무를 하는 군별로 이렇게 나눠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보안을 적용할 때 all 아니면 nothing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보안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그 장애 요인이나 아니면 성능의 저하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all 아니면 nothing 형태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IBM 같은 경우는 이 업무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업무에 맞는 이제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효율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안이 이제 워크로드 드리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두 가지 특성을 토대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이네블드, 그래서 서비스를 가용하게 하는 보안을 하십시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단부터 보안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 특성에 맞게 보안을 적용을 하면은 이 보안이 어떤 그 장애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성능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굉장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을 모바일, 그러니까 그 스마트 워크 환경으로 전환할 때 뭐 보안이 문제가 된다라고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두 가지의 패턴을 보안 체계가 이미 있었다 그러면은 뭐 별 문제 없이 그런 그 스마트 워크 환경으로 모든 기업의 인프라를 오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이네이블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이 한계를 이제 뛰어넘어야 되겠죠.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파워드라는 게 네 번째고요. 그 이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파트너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IBM은 자신 있게 이런 이노베이션 파워를 갖고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 여러분들께 아니면 지금 이 강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안, 답안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BM의 그런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BM 보안 프레임워크는 앞서 보았던 IBM의 보안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IBM의 그런 보안 철학을 IBM 보안 프레임워크에 다 녹여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하면 보안을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의 그 참조 사례, 참조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IBM 보안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고객분들한테 뭐 소위 말해서 셀링,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아닙니다. 실제 IBM 스스로도, IBM 회사 자체도 이 IBM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보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업분들도 IBM이 100년 동안 굉장히 특별한 보안 사고 없이 현재까지 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IBM의 뛰어난 보안 체계 안에서는 이 IBM 보안 프레임워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IBM 보안 프레임워크에는 IBM의 보안의 그런 목표를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거버넌스,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마지막이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거버넌스는 이 비즈니스와 시큐리티를 이제 연결시켜서 실제 이 보안이라는 것이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이 구성원들, 임직원들이 이제 보안에 대한 위반 없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거버넌스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이제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해커의 침입이라든가 아니면은 IBM의 특허 기술들, 이 기술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건데,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보안에서는 100%라는 건 없습니다. 보안에서는 100% 리스크를 없앤다.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할 수 있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요. 마지막 하나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래서 이런 시큐리티라든가 뭐 IT라든가 IT 폴리시, 그다음에 레귤레이션, 그죠? IBM은 이제 그 글로벌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그 법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인 그 법을 다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어떻게 저촉되지 않고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IBM은 크게 5가지의 통제 도메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이제 컨트롤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컨트롤 도메인. 5가지의 컨트롤 도메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people and identity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구분, 식별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보안에 대한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내에서도 보면은 이 밑에 단은 굉장히 잘하세요. 뭐 데이터 앤 인포메이션이나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나 네트워크 서버 앤 엔드포인트나 뭐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등 요 전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시는데, 유독 사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리에서 보면은 보통 얘기하는 게 직무, 그 다음에 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 피플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 기업의 직무 기술서나 아니면 직무 코드, 그 다음에 권한 체계,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류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 밑에 단의 4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동화한다거나 정책을 세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워크로드에 따른 그런 보안을 이제 적용하기도 굉장히 쉬운데 가장 첫 번째 단추인 이 피플에 대한 이 체계나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밑에 단은 분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올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하는 형태로 해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첫 번째 people and identity를 잘 관리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people and identity가 이제 사용하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자산인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앤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항목이 있겠고요. 이 항목에서는 이제 보면은 뭐 DB에 대한 내용, 그죠? DB에 대해서 DB에 대한 그 모니터링 활동이라든가, 좀 데이터베이스 액티비티 모니터링이라든가, DB 접근 제어, 그다음에 DB 암호화, 뭐 이런 것 활동도 있었겠고요.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 디스크를 암호화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이제 기술 요소들이 여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앤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SDLC. 제가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이제 얘기할 SDLC 부분이 이제 세 번째 통제 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잘 만들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안전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요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네트워크 서버 엔드포인트로 되어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IT 인프라에 대해서 잘 관리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지컬 인프라에 대해서 잘 관리할 것. 피지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만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 이제 시간 장치라고 그러죠. 뭐 락이라고 하는데 락을 이제 평소에 외부에 나갔을 경우는 이제 잘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지컬 인프라에서 통제 영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의 그 통제 영역들이 있고요. 이 통제 영역들에 대해서 각각 세부적으로 서브로 이제 여러 가지 보안 프레임워크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기도록 하고요. 이제 IBM도 이런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IBM의 보안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 솔루션, 보안 기술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 보안 프레임워크를 참조를 해서 이제 각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보안 프레임워크를 이제 비교해 보시고 이제 그 장단점이라든가 아니면 발전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로드맵을 잡아가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보안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